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백신 여권에 대하여 블룸버그 통신은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신 여권이 일상생활의 로의 복귀를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이 미국에서 거듭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나라마다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내 방역당국은 아직 정식으로 백신 여권 도입을 밝히진 않았으나 해외 국가들의 백신 여권 도입에 대비한 준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디지털 건강 증명을 위한 디지털 백신 여권인 커먼패스 모바일 앱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커먼패스는 스위스 기반의 비영리 단체인 더 커먼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승객이 코로나19 진단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 등의 종합적인 보건 요건을 충족했는지 스마트폰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죠. 지난해 10월 홍콩과 싱가포르 운항 노선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커먼 패스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난 3월 15일에는 홍콩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을 대상으로 추가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커먼 패스 시범 운영에는 자사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방식은 먼저 참여자들이 항공기 출발 전 신속 PCR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이름, 탑승 항공편, 홍콩 보건당국의 인증을 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 등이 커먼 패스 앱으로 전송되는 것이죠. 모든 건강 상태 결과는 탑승 수속 및 공항 출입국 시 커먼 패스 QR코드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이번 시범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파트너사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백신 여권은 미국이 일상생활로 더 빨리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백신 여권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면 코로나19의 면역을 갖춰야 하는데 이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과 비접종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레스토랑, 영화관 및 기타 실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여권처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개별 레스토랑이나 다른 기업이 출입하는 사람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죠. 물론 백신 접종으로 감염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백신 자체의 효과가 100%도 아니며 새로 발생하는 모든 변이에도 효과가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감염 시에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함 수준에서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백신 여권 도입이 공중보건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백신 여권이 소지자가 타인에게 감염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재개해도 의료 서비스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달 초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끼리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나도 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은 소규모의 다른 백신 접종자들과 마스크 없이 모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백신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할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오피트 교수는 말했으며 이어 충분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경우 2021년 가을에 올 수 있는 새로운 코로나19 유행을 잠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지난 2월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 패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린 패스를 가진 사람들의 한해 체육관, 수영장, 호텔, 극장 등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민들의 해외 관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중국 또한 최근 백신 여권을 도입했는데요. 지난 9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국경을 넘는 자국민 여행자를 위한 디지털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서를 발급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 여름 관광철이 시작되기 전에 백신 여권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밖에 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일부 동남아시아 관광 국가들도 백신 여권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아직 백신 여권 도입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후 도입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부는 백신 휴가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백신을 맞은 뒤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하루 이틀 일정의 휴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관련 증상은 면역 반응이 활발한 젊은 20에서 30대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신 휴가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유급 휴가로 할지 무급 휴가로 할지부터 유급으로 한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의 문제와 민간 사업장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등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백신 여권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를 대비해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실무 차원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치면 국문, 영문으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증명서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뜨호 방역총괄반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와 관련해 외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할지 등의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증명서 제출 및 그에 따른 조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외 입국자가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 또 우리가 발급했을 때 상대국이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세계적인 백신 여권 도입 추세로 보아 한국도 도입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상환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여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률과 접종 계획에 따라 그리고 베트남의 백신 확보 물량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 간 격리 없는 자유로운 이동은 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